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금요일 밤 10시 50분이고요. 저는 상추씨입니다. 녹음을 하고 있고요. 유자씨랑 하윤이는 자고 있고 저는 잠깐 운동을 갔다 왔는데 하윤이가 유자씨 그 다리 사이에서 이렇게 포개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진을 좀 찍었는데 핸드폰에 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찍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었고 유자씨는 재택근무를 집에서 했고 하윤이는 등원을 했습니다. 아침에 보통은 유자씨가 이제 유자씨 업무 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9시 정도까지 하윤이 케어를 하다가 저랑 바톤 터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좀 더 늦게 바톤 터치를 좀 했고요. 유자씨가 이제 복직한 지 한 2주 좀 넘어가고 3주째 되어가고 있나? 뭐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제 기상 시간도 어느 정도 좀 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자씨도 어쨌든 일을 하려면은 좀 자기만의 좀 루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한 8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니면 늦어도 8시 반 일어나서 준비하고 9시 전에는 딱 유자씨랑 교대를 해주는, 제일 이상적인 거는 한 8시쯤 일어나서 샤워 한번 하고 8시 반에 유자씨랑 이제 교대한 다음에 유자씨가 조금 이것저것 자기도 일하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물론 집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업무 준비 좀 하고 9시부터 일을 딱 할 수 있게. 왜냐면은 9시에 딱 바톤 터치를 하게 되면 애기 케어하다가 바톤 터치 딱 한다고 무슨 사람이 로봇처럼 바로 또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에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기상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려면은 제 취침 시간도 어느 정도 고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제일 제가 바라는 거는 1시 정도에 잤다가 8시 정도에 일어나는 한 7시간 정도 자고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아시다시피 그 성장 호르몬 이슈가 좀 있어요. 호르몬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또 일찍 자고 이렇게 해줘야지 어느 정도 보통 사람들만큼 낮에 좀 체력이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고민입니다. 한 12시 정도에는 자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10시에서 2시 사이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몸에서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가급적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자면은 한 8시간 잔다 치면 6시 되겠죠? 6시에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2시에서 8시 정도로 취침과 기상 시간을 좀 고정을 하는 게 어떨까 요즘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윤이는 10시에 등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원을 시키고 집에 와서 오전에 일을 좀 했습니다. 등원 시키고 오면은 집에 오면 한 10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일을 하기 전에 거실 정리를 한번 싹 하고, 하윤이가 이제 많이 어질러 놨으니까, 그리고 주방 정리, 설거지 정리나 주방 싱크대 정리 한번 싹 한 다음에 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심하게 어질러져 있는 거를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하는 타입이에요. 특히 그 거실보다는 주방 같은 경우가 어질러져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유가 뭐냐면, 뭔가 예를 들면 오전에 주방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점심 먹을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싱크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요리를 준비하거나 뭔가 준비할 때 공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협소한 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되게 크거든요. 공간도 그렇고, 뭐, 정리 상태도 그렇고. 서울 올라와서 자취를 하면서 거의 계속 좀 작은 집들 위주에 살고, 늘 그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불만을 갖고 좀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막 뭔가 어질러져 있음으로 인해서 방해 요소가 있다던가 뭔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던가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얼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거에 좀 더 예민하고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자 주방 정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진짜 거의 실시간으로 하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자취할 때 같은 경우는 먹으면 바로 했어요. 왜냐면은 자취했을 때 특히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살았던 그 사평 원룸 같은 경우는 주방 공간이 정말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릇도 놓을 만큼의 공간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한 요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그 식기 건조대 같은 거에다가 그릇들을 다 이제 담아 놨어야 했는데, 거기에 뭔가 이제 그릇들이 많이 쌓이면 도저히 이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먹으면 이제 실시간으로 하고, 근데 저도 거의 먹을 때 식기를 최대한 좀 덜 쓰고 먹는 편이어서 밥그릇도 막 여러 개 쓰거나 반찬 그릇도 여러 개 쓰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어서 최대한 좀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식구들이 생기고 애기 뭐 설거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주방이 참 정리가 깔끔하게 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 성격이라는 거를 내가 잘 아니까 나의 그 멘탈 관리를 위해서 어쨌든 주방 정리를 막 엄청나게 그 위에 막 수납장들까지 막 진짜 깔끔하게 무슨 정리 수납의 달인들처럼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냥 보이는 곳, 내가 뭔가 활동을 해야 하는 곳들은 최대한 좀 깔끔하게 치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윤이가 이제 하윤이가 등원을 하고 유자 씨가 이제 복직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윤이 등원한 시간 동안에 제가 최대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거실 정리하고 주방 정리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많이 드는 것까지는 아닌데, 오전 같은 경우에는 거실 정리하고 주방 정리하고 하면 조금 있으면은 또 요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오전에 점심 준비하고 또 설거지 정리하고 싱크 정리까지 하면은 뭐 오전에 그냥 등원하고 정리하고 밥 해먹고 정리하고 하면은 막 1시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3시 반 정도부터는 하연이 이제 하원 준비를 해야 돼서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하루에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제 밤에 일을 더 해줘야 되는데, 밤에는 도저히 이제 피곤해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날들이 많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좋게 말하면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충 이야기하자면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정리하는 거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그러니까 하윤이 등원시키고 집에 오자마자 이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점심 거 정리하면서 그냥 어질러져 있던 것들 같이 치우고, 점심에는 이제 두부 부침을 해서 먹었고, 메추리알 장조림이랑 저번에 만들어놨던 감자조림을 먹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대단한 요리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두부 부침 정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란물을 풀어서 그릇에 놔야 되고, 뭔가 이것저것 좀 이제 식기구들을 놓고 요리를 해야 하는데 좀 좁긴 했지만 그냥 했어요. 그냥 어거지로 최대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주방을 정리를 하고 식세기를 돌리고 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뭔가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조금 더 확실히 되는 느낌이라서, 네,
내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왔을 때 그냥 거실 정리는 그냥 포기하고 너무 진짜 아니다 싶을 때만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청소는 어쨌든 해야 되니까 청소를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위생 상태를 위해서 이제 하윤이가 최대한, 그러니까 하윤이가 되게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과 놀이매트가, 청소가 필요할 때 막 정리를 하는 정도로 하고, 그냥 내가 내 눈에 밟혀서 스트레스 때문에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최대한 좀 포기를 하고 그 시간에 최대한이야 일을 더 많이 하자, 네, 이런 전략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좀 그렇게 했었고요. 두부 부침을 그냥 간도 안 하고 그냥 계란에다 계란물 입혀가지고 부쳐서 먹었는데, 네, 되게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되게 뭔가 담백했달까? 유자 씨는 밥 먹자마자 배가 좀 안 찼나 봐요. 그래서 식빵 하나 남은 거를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크림치즈랑 딸기잼을 발라가지고 막 먹긴 했는데,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여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일을 좀 하다가 하윤이 이제 하원하고, 하윤이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으러 왔고, 왜냐면은 그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여권을 만드는데 여권 사진이 필요해서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고, 동네에 있는 그냥 사진관을 검색해서 갔는데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갔거든요. 그냥 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검색해 본 것도 아니고, 여권 사진 찍는데 한 3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크게 기대 안 하고 그냥 뭐 가격대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길래 그냥 찍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아기를 좀 잘 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금방 잘 찍고, 하윤이도 또 되게 잘 하더라고요. 앞에를 좀 잘 바라봐 주고 무표정 상태로 있어야 되고 몸을 좀 이제 똑바로 하고 있어야지 여권용 사진이 나오는데 잘 해줘가지고 이제 좀 금방 찍기도 했고요. 근데 원래는 거기가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주차장 들어가는 길 자체가. 근데 좁은데 하필 그 옆에 오토바이를 누가 한 대를 세워놔가지고 도저히 거기를 안 긁고 지나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이제 마트에다가, 롯데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에다가 댔는데, 거기가 10분에 1,000원인가? 보통 이제 서울이 주차비들이 한 10분에 1,000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0분에 1,000원이고, 근데 거기가 마트에서 뭐라도 하나 사면은 1시간 주차를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고 나오는 길에 거기 마트 들려서 간식거리 좀 사고, 그리고 마침 식빵이 다 떨어져가지고 식빵 사고 해가지고 이제 주차비는 안 냈습니다. 네, 주차비를 안 내고 나오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나왔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주차비여가지고, 사실 뭐 한 2시간 정도 주차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12,000원 정도 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크다면 큰 돈일 수도 있고, 뭐 2시간 재밌게 놀고 뭐 어느 정도 지불할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주차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까워가지고 최대한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물론 이제 뭐 불법적으로 뭔가 수작질을 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한 4시 30분쯤인가 40분쯤인가 사진 찍고 인화까지 끝나가지고 바로 구청으로 갔습니다. 여권 만들러. 도착하니까 5시 한 15분 정도였는데, 그 어떤 직원분께서 굉장히 하나하나 그냥 여기에 뭐 쓰시고 여기에 뭐 쓰시고 다 알려주셔가지고 어려운 거 하나 없이 그냥 금방금방 후딱후딱 진행이 잘 됐고, 빠르면은 한 3일 정도에서 길면은 한 7일 정도면은 여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당장 뭐 어디 여권을 들고 어디를 갈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일단은 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급하게 만들어 놨고, 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여권을 갱신을 했더라고요. 제가 해외여행을 딱히 그때 2021년도에 왜 했지? 딱히 뭘 여권이 필요한 게 없었거든요, 전혀. 근데 갱신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 해도 됐고, 유자씨 같은 경우는
4월 달까지가 만료 기간이었나? 그래가지고 그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윤이 같은 경우는 여권 사진을 뭔가 이제 애기다 보니까 좀 저희가 셀프로 찍기 좀 빡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진관 가서 찍었는데, 유자 씨는 저희가 그냥 집에서 찍어가지고 그 여권 사진 이렇게 해주는 어플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해서 CU에서 그게 뭐 인화가 된다고 하던가 그런 방법 같은 게 나와 있던데, 그래서 유자 씨는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뽑으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랬고, 그렇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녁 때는 닭볶음탕을 해 먹었어요. 예전에 그 김유라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닭고기, 닭다리살 정육들이 있었는데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 그 똑같은 사이트에서 또 시켰어요. 그래서 닭다리살 정육이 국내산이 1kg에 얼마였더라?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오는데, 닭다리살이 한 다섯 조각 정도? 그러니까 닭다리가 5개 정도 들어있는 거로 봐야겠죠. 닭다리살 정육이. 그래서 양도 되게 많고 맛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브라질산 이런 애들은 크기가 더 크고 가격이 더 저렴하긴 한데, 또 무슨 항생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서 너무 안 좋은 고기다 뭐 이런, 또 이게 뭐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들이 또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사는 곳은 이제 국내산이어가지고 마음 놓고 좀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냉장고에 한 1kg 정도 아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500g 정도 소분되어 있는 거 꺼내가지고 닭볶음탕을 해 먹었는데, 제가 뭐 언젠가부터는 그래도 요리에 조금 관심을 갖고 취미가 생긴 이후로는 제 마음대로 막 안 만들고, 웬만하면 레시피를 보면서 뭔가 요리에도 다 뭔가 이렇게 순서가 좀 있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재료를 다 냅다 때려 놓고 끓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뭘 해주고 다음에는 이거랑 이걸 이렇게 해주고 해야지 뭔가 얘네도 맛있고 더 음식이 풍요로워집니다 라는 레시피들이 되게 많은데, 따라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그냥 막 막무가내로 만들 때보다는 음식 맛이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해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웬만하면은 레시피를 찾아서 하는데, 그래서 레시피를 하나 찾아 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귀찮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운 레시피 없나 해서 찾다가, 예전에 그 하루 한 끼 님이라고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이 요리 레시피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고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요리예요. 그냥 다 때려 넣고 약간 끓여내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레시피를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닭다리살 넣고 감자랑 뭐 이런 거 넣고 양념 다 넣고 물 넣고 그냥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먹긴 했는데, 네. 유자 씨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미원도 조금 넣었고 후추도 조금 더 넣었고, 원래 레시피에서 청양고추도 조금 더 넣고 파도 조금 더 많이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제가 먹어도 근래에 먹었던 닭볶음탕 중에서는 좀 제일 맛있게 됐던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칼칼했으면 좋았겠다 싶어가지고 청양고추를 2개를 넣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매워지지 않아가지고 다음에는 한 2개 정도 더 넣어가지고 좀 매콤하게 만들면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양고추는 이제 많이 넣으면 맵긴 한데 뭔가 그런 막 불닭 같은 것들 매운 것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매운 건 아니고, 그냥 뭔가 먹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좀 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조금 더 매콤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재료들을 다 때려 놓고 만드는 식으로 해보려고 왜 했냐면, 최근에 무슨 김치찌개 집 사장님을 이제 인터뷰하는 뭐 그런 인터뷰들 많잖아요. 이제 그 음식점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성공했고 뭐 어떻게 맛을 내고 뭐 이런 거 인터뷰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김치찌개 집을 하나 봤는데, 거의 무슨 막
라면 끓이듯이 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이제 재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냄비에다가 물 넣고 김치 넣고 고기 넣고 그냥 이제 재료들 톡톡톡톡톡 넣고 그냥 팔팔팔팔 끓여서 땡 하고 나가면 이제 끝이더라고요. 근데 뭐 김치찌개니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게 같은 데서도 저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한 번에 팍팍 끓여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내가 뭐 대단한 그런 뭐 요리사도 아닌데 그렇게 뭐 하나하나 뭔가 재료와 순서들과 뭔가 이렇게 자잘자잘한 뭔가 스킬들 이런 것들을 쓰면서 요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원래 예전 제 스타일대로 냅다 때려 넣고 했는데 네, 맛이 좋아서 뿌듯했습니다. 물론 닭볶음탕이라서 가능했던 거일 수도 있죠. 다른 요리였다면 조금 더 그런 순서나 뭔가 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그런 좀 뭐랄까 장사하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영상 같은 것들 보다 보면은 네, 저도 뭐 장사 같은 거를 좀 해볼까 그런 관심이 확실히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막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성격이나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긴 하지만은 네. 그냥 관심은 간다. 네. 그리고 언젠가는 자이든 타이든 뭔가 장사를 하든 나만의 뭔가 가게를 하든 그래야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아빠가 됐고 뭔가 가장이 된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족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과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원래 하던 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오래 지나기도 했고 너무 이제 늦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던가 뭔가 조금 다른 것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이 많네요. 네, 그래서 좀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좀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 넘어서 뭔가 안 해봤던 걸로 좀 새 출발을 하셔서 자리를 잡았다던가 뭐 그런 경험담이 좀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사실 뭐 무슨 일을 하든 가족들 뭐 밥 굶기겠냐 뭐 이런 생각은 해요. 뭐 밥 먹고 사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 뭐 하윤이 나중에 뭐 이제 공부하거나 이럴 때 뭐 예를 들면 뭐 학원비나 대학교 뭐 학비나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은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들 이제 편찮으실 때 수술비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좀 턱턱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리 만들어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뭐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뭐 부모님 크게 편찮으셔서 뭐 수술비 들어가거나 병원비 들어갈 때 그렇게 막 부담 없이 진짜 턱턱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자식들이 뭐 얼마나 있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너무 이제 돈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들을 최대한 좀 안 만들고 싶다 네, 그런 게 그냥 제 바램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돈을 막 많이 벌어가지고 뭐 더 막 무슨 좋은 걸 먹고 막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은 저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아프거나 어쨌든 뭔가 꼭 필요한 뭔가 돈이 있을 때 그때 뭔가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유자 씨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뭔가 그냥 그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사실 답이 없거든요. 네. 뭔가 답이 없어요. 그냥 뭐 대출을 받든가 뭐 그 정도 딱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집을 몇 억 손해보고 팔든가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도와주든가 뭐 이 정도 방법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아무튼 저녁 먹고 설거지 좀 해놓고 이제 방에 들어오니까 8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편집을 좀 해야 돼가지고 한 30분 정도 하는데 거의 막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아, 너무 졸리더라고요. 요즘에 저녁을 먹고 나면 진짜로 미치겠어요. 정말로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원래는 밤에 그렇게 졸리지 않았었거든요. 밤에 졸리지 않고 저녁 때, 그러니까 밤에 잘 시간 돼서 잘 때도 막 졸려서 빨리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했었고, 그렇게 잤던 적이 거의 없고 그냥 이제 자야만 하니까 잤던 적이 더 많거든요. 뭐 일을 하든 놀든 놀다 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면 한 2시쯤 됐어. 그러면은 너무 졸려서 자야지 이게 아니고, 그래 뭐 한 몇 시간은 자야 되니까 이제 자야겠다 해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던, 저는 이제 보통 거의 평생을 좀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뭐 평소보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저녁 먹고 나면은 너무 졸려가지고, 하여튼 오늘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9시쯤에 운동을 좀 하러 나갔습니다. 거의 9시에 바로 그냥 누우면 바로 잘 것 같았는데, 어젠가 그젠가도 그냥 9시쯤에 거실에 잠깐 엎드렸거든요. 근데 잠들었어요. 그냥 거실 놀이매트 옆에 이불을 하나 깔아놨거든요. 하윤이 혹시 바닥 차가울까봐. 근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엎드렸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 주먹으로 얼굴을 대고. 근데 잠들어가지고 새벽에 깨서 다시 이제 방에 가서 자긴 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많이 피곤한데 운동을 안 하면 더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운동이라도 좀 하자. 원래는 제가 이제 운동했던 거는 그 문교훈 선생님, 그 문쌤께서 제 허리나 이제 목 디스크 재활 관련된 이제 운동 동작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셔가지고 그런 것들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이제 유산소 위주로 일단 조금 하고 있고, 그 이제 허리 운동 같은 것들을 또 왜 하기가 좀 힘든가면 밤에 보통 해야 하는데 이제 누워서 하는 동작들도 좀 많고 그렇거든요. 이게 뭐 핑계겠지만 누우면 졸려가지고 도저히 막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일단 운동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유산소라도 좀 하자 싶어가지고 최근에는 좀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실 아까 배달 끝나고 오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까 하다가 눈을 부릅뜨고 찍고 있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운동 겸 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1시간 한 15분 정도 하고 한 배달 4개 정도 했고, 원래는 보통 이제 1시간에 3개 정도 하면 거의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배달이 하나 잡혔는데 집에 오는 길에 좀 이제 멀지 않은 거리에 배달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하고 이제 집에 왔더니 한 1시간 15분, 그리고 총 이제 걸은 거리는 한 5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나이키 무슨 런 클럽인가 무슨 그런 어플로 기록을 하는데, 저는 뭐 달리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중간중간에 또 달리기도 합니다. 달릴 때도 있어요. 그 가방에 음식이 안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음식이 안 들어있는 채로 가게에 음식을 가지러 갈 때는 이제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달려도 뭐 음식이 뭐 헝클어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살살살살 뛰어가고, 배달할 때는 좀 이제 빠른 걷기로 걷고 다시 음식 가지러 갈 땐 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뛰는 게 뭐 거의 속도가 뛰는 속도는 아니고 그냥 뭐 거의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 그 정도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이렇게 심장이 제 심장은 되게 좀 꿀 빠는 심장이거든요.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근데 조금 이제 뛰어가지고 좀 이제 열심히 쿵쾅쿵쾅하게 좀 이렇게 펌프질을 좀 하게끔 움직여주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최근에 댓글 중에 하나가 저 살 좀 빠진 것 같다고, 강가장 채널이었나 상추 채널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아마 살이 빠지진 않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저는 뭐 80kg 후반대 맨날 똑같고. 근데 이제 카메라가 지금은 이제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데, 저건 이제 화각이 아마 이제 24mm 정도 화각이 될 거고, 제가 또 좀 광각 카메라로, 더 화각이 넓은 카메라로 찍을 때가 있는데, 더 화각이 이제 넓은 카메라로 찍으면 이제 뭔가 얼굴이 왜곡이 되면서 이 옆에가 조금 더 이렇게 없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걸로 찍었을 때는 조금 더 사람이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화면이어서 조금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네, 싶고. 그리고 아까 와가지고 쿠팡에서 뭐 이것저것 좀 시켰는데, 오늘 뭐 시켰냐면, 네, 별걸 다 얘기하죠. 이런 것까지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간장을 시켰고요. 네, 간장 집에 있는 거의 다 먹어가지고 한 요리 한 번 정도 하면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서 간장을 좀 시켰고, 보통 간장 같은 것도 그냥 뭐 마트 갈 때 사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마트 가는 시간도 좀 아끼려고 쿠팡으로 시켰고, 그 다음에 참치액을 한번 시켜봤어요. 어떤 요리하는 인스타그램을 어떤 걸 봤는데, 레시피를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유자 씨한테 아침으로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참치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레시피 같은 것들 보다 보면은 참치액이 이제 들어가는 게 꽤 많이 있는데, 저희 집에 참치액이 없고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참치액이 써본 적은 없지만 뭔가 그냥 그 단어에서 오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넣으면 맛있을 것 같고, 왠지 뭔가 그 국물이 좀 더 짙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참치액도 한번 사봤고, 그 샐러드 채소 좀 사고, 양배추를 샀는데, 양배추는 집에 이제 그 순대가 좀 있어요. 순대가 있어가지고 순대 볶음 한번 해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양배추를 좀 샀고,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만 사려고 했는데 그 로켓프레쉬를 2,000 얼마를 더 플러스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유 하나 시켰고, 1리터짜리 우유는 뭐 저희가 자주 먹으니까. 그리고 키친타올 떨어져가지고, 네, 키친타올 하나 시켰습니다. 오늘은 저의 쇼핑 목록이고요. 네. 네, 여러분들은 쿠팡에서 무얼 사시나요? 네. 쿠팡에서 좀 자주 사는, 좀 나만의 꿀템 같은 거 있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 서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홈플러스에서 보리 먹은 돼지인가? 보리 먹은 삼겹살인가? 보리 먹은 돼지인가? 어쨌든 뭐 그걸 샀는데 되게 저렴하게 샀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가끔, 그러니까 어쩌다가 세일하는 걸 내가 우연히 얻어 걸린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에서 그거 되게 가끔씩 꽤 자주 세일을 하는데 세일할 때 좀 왕창 쟁여놓으면 되게 좋다라는 또 팁을 좀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제 전혀 모르고 있었던 팁이기 때문에 상추씨 채널에서도, 그리고 강가장 채널에서도 서로 좀 나만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알 것 같긴 한데 많이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은근히 개꿀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들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서로 또 공유 받고, 네, 좀 가성비 있게 쇼핑하고 하면 또 세상이 조금 더, 네,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저는 뭐 이 정도로 살았고요. 원래는 엊그제도 영상을 찍었었어요. 1월 17일 날.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키워드 같은 건 다 써놨었는데 찍다가 하윤이 또 막 울고 토하고 이래가지고, 토했나? 그랬던 것 같다. 아닌가? 하여튼 하윤이한테 뭔가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급하게 뛰어가느라고 녹화를 중단을 했는데, 뒤치다거리 하고 왔더니 피곤해서 그냥 뻗어서 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애매하게 끊어버려가지고 그 영상을 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그냥 그날 있었던 일들로 영상을 조금 더, 네,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35분 정도 찍었네요. 오늘은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조금
분량이 네,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주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고 네, 그 주부의 삶을 최대한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좀 이제 저의 이제 일상이 되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유자 씨도 출근은 하지만 그러니까 회사는 다니지만 집에서 일하고 저도 뭐 집에서 계속 일했었고 혜연이는 뭐 어린이집 계속 다녔던 거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유자 씨가 복직하고 나서 저도 일상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 적응하고 뭔가 이런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 요리나 이런 것들도 좀 저만의 체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시간 절약도 좀 하면서 잘 해내고 유튜브 운영도 잘 해내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집안일이나 요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면 되지 뭐 눈에 보이는 거 하고 그냥 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찾아야겠다. 네. 왜냐면은 집안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세요. 네. 그럼 빠이. 들어가세요.